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본 라이어, 타고난 거짓말쟁이 3편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실 정확하게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이란 것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기, 기만 이란 것들도 같이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거짓말 속에는 사기나 기만들을 포함하고 그중에 말로써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뭐한 200년, 200만 년 정도가 진행되었고 호모사피엔스 나타난 지는 한 10만 년에서 20만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제 속이는 행위, 영어로는 deception 또는 이제 deceit라고 해가지고 기만 뭐 이런 식으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말로써 상대방을 속여서 우리의 목적을 취하고 상대방한테 이제 불리한 상태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5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쯤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언어의 발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어라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거기 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또는 그 사람을 직접 데려가지고 여기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됐죠. 저쪽 창고, 1번 창고, 2번 창고, 3번 창고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1번 창고에 현재 고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발달이 이 거짓말을 좀 더 촉진시키고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대항하는 것이 이제 군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속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 속이려고 하는 뇌를 발달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은 또 속여서 살아야 되니까 또 머리가 발달하고 그거에 또 반응해서 또 안 속이려고 머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뇌가 발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뇌가 현재같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언어의 발달도 있고 직립보행을 했다는 것도 있고 도구를 이용했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무언가를 이용한다 그러는 것은 그게 뇌의 발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냐에 되는 것은 조금 의문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로서 살아가다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약탈자라든지 사자라든지 무슨 동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오르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살아남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뇌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사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능과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도구를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뇌를 더 발달시켰다. 또는 우리의 사고방식, 특히 이제 우리의 고차원적인 뇌를 말하는 이 전전두엽. 우리 뇌가 이렇게 보면, 머리에 보면 두정엽이라는 게 있고, 앞쪽에 있으면 전두엽, 뒤쪽에 있으면 이걸 후두라 그래요. 후두엽이라 그러거든요. 척두에 있기 때문에 척두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전두엽이 많이 발달했어요.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 그리고 이 뇌를 포함하고 있는 뇌 중에서도 뇌의 겉질, 그것을 심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죠. 실제로
기독교가 시작된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이라는 것은 기독교력으로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처음에는 기독교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십계명이란 것은 그 사람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같이 이제 무신론자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누가 써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신이 내려준 거잖아요. 신이 내려준 것으로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에 너무 얽매이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이게 약간 말이 세긴 하지만은 노예를 인정해요. 내 이웃의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내 이웃의 종이라는 것은 이웃이 있는 집의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를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너 이웃에 있는 노예를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과 관계된 기독교적인 역사가 발달하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뭐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토론이 된 것은 한 5세기경 정도에 보면 신학자 중에 이제 유명한 분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 자체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연구가 별로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학계라든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이제 토론의 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잘 못 들어봤지만은 그래도 이마누엘 칸트라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형이 상학적이니 형이 하학적이니 뭐 순수 이성 비판이란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철학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용납이 되지 않고 심지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한 아우거스티누스라든지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거짓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16세기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셀 드 몽테뉴라고 아마 계몽주의자로 생각되는데 이 몽테뉴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주받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저주받은 악을 행하는 사람, 즉 거짓말을 행하는 것은 화형대에 오를 만큼 나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화형대에 오른다는 뭐 예수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뭐 예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화형대에 올린다는 것은 옛날에 보면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뭐 반역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범죄들이 나쁜 범죄들이 무척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거짓말이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만날 시간이 있냐 그러면 오늘 가기 싫어 오늘에 내가 뭐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대표적인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마누엘 칸트라든지 또는 미생 더 몽테뉴 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화형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어떤 이론이 나오면 거기에 반대되고 또 거기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이론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부조리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잔인하고 또 모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무분별하게 또는 분별 없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실을 깨닫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니체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영화 배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거짓말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 예술적인 면에서라든지 또는 과학적인 면에서라든지 또는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는 어떤 표현성에 있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고 했죠. 우리는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알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10분 이내에 최소한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해요. 물론 그게 아주 의도적인 거짓말,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뭐 자제분들은 공부를 잘 하나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지만은 예, 좀 합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거짓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런 역사를 살펴보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잖아요. 물론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집에도 번역된 거짓말과 관계된 책들이 한 7, 8권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 틀린지 혹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발전해 갈 때, 뭐, 파충류로부터 이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전에 뭐 단세포로부터 RNA, DNA 뭐 이렇게 쭉 단세포 발전해 가지고 파충류로 왔고, 파충류에서 포유로 왔고, 그리고 인간의 뇌로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어, 그런 이론이지만 사실은 뭐 전적으로 옳은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가지고 저는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를 많이 사용합니다. 챗 GPT를 쓰다 보면 어, 좀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챗 GPT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질문지능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공부 방법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마음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라든지 우리의 분리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행동하는 AI는 거짓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실제로 오픈 AI 챗 GPT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가 거짓말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 물론 제가 챗 GPT를 쓰기 이전에도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사실 사용해 보니까 실제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원서를 사서 봅니다.
원서를 사서 보고 그 의미가 정말 맞는지 혹은 잘못 해석됐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대충 오픈 AI에게 챗GPT에게 시키면 그 내용을 교정시켜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틀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원문을 정확히 이미지를 찍어서 해석을 하는데도 그 단어들을 잘못 해석하고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만 단독으로 떼서 해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까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아까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 해석했다. 뭐 이런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고리즘이 거짓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뭐 세 발의 피해예요. 아니 벼룩의 간에 해당될 정도지만은 AI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AI는 나온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벌써 우리의 능력을 거의 따라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더 지난다 그러면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CIA라든지 FBI라든지 KGB라든지 또는 한국의 국정원 같은 이런 정보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 정보 독점이 쉽지가 않아요. AI 시대가 오면서 정보 독점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스마트폰을 저기 충전하고 있네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이 모두 AI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AI가 이 사람의 활동을 평가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책이 넥서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유명한 사람인데 유발 노아 하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모가 아니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권으로서 약 4,500만 권이 팔렸다 그러고 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한 이스라엘계 역사학자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넥서스라는 책을 썼어요. 넥서스라는 책에서 보면 이 넥서스가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서로 연결된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어쨌든 유발 노아 하리리가 그 책을 쓴 이유는 AI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AI가 인간을 속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다른 연구센터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이 AI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AI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떠오를 겁니다. AI가 거짓말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바꿔볼게요. 이 AI는 그 사람들이 낸 문제를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풀었다는 의미겠구나. 그러면 못 풀었다는 건 아니고, 역시 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히면 안 돼요. A 아니면 B,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의뢰센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캡차 퍼즐을 풀도록 했어요. 캡차 퍼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뭐 은행 같은 데 접속을 하잖아요. 은행 같은 데 접속을 하다 보면 비밀번호가 틀려가지고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적으세요. 또는 화면에 보이는
그림 중에서 차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거를 캡차 퍼즐이라 그래요. 캡차 퍼즐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과 영국이 이제 전쟁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상대방의 암호를 분석해가지고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호를 해석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튜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막을 사이에 두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제 캡처 퍼즐인데 그 튜링 테스트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I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AI나 봇은 캡처 퍼즐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로봇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봇을 이용해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는 해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캡처 퍼즐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들 명칭은 몰랐었죠. 근데 아마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AI는 이 캡처 퍼즐을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땡. 여러분들은 아마 풀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테죠. 아니에요. 그러면요. 못 풀었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진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AI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어떤 업체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딱 보니까 캡처 퍼즐을 푸는지 못 푸는지를 한번 해보면 이게 AI가 그 인간과 같이 할 수 있는지 또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것도 흥신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뭐 탐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AI가 처음에는 캡처 퍼즐을 풀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보선 이 캡처 퍼즐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흥신소 같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에게 캡처 퍼즐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캡처 퍼즐이라는 것은 사람은 풀 수 있고 봇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봇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봇 아니야? 캡처 퍼즐을 왜 못 풀지? 그리고 왜 나한테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이 봇, AI가 뭐라고 했는지 아실까요? 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런 답변이 나온다. 캡처 퍼즐을 그 사람이 풀어줬어요. 왜 풀어준지 알아요? 이 AI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AI가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유발 노아 하리리는 AI를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왜 그런가 했어요. 아니 AI가 AI지 뭐냐. AI가 아니라 Alien Intelligence의 AI라는 것입니다. Alien이라는 것은 외계어이라는 뜻이고 또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에일리언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에일리언이에요. 외국인으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외계의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뜻이 들어갔냐면 이 알고리즘을 코딩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 알고리즘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의 뇌 두뇌의 그 작동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가 사람을 속였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훨씬 더 발달하니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유발 노아 하리리 넥서스라는 책인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러 뭐 대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인간은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유리와 분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AI 입장에서는 자기가 굳이 유분리를 따질 필요 없으니 그냥 알고리즘을 현재는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테스트해보니 여전히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AI여도 거짓말을 하는데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이상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